3월 23일 일요일 서울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오늘 8경주에 펼쳐지는 이제 동아일보배 대상경주 3세 이상 안마를 대상으로 한 대상경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상경주를 적중했다고 해서 배당 더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경주가 소중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간단하게 전개를 보시면 5번마 로드 투 어스퍼가 강력하게 경주를 이끄는 가운데 6번마 하늘감동 그리고 7번마 브리도 킹스타 이런 마필들이 선의권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외곽에 있는 10번마 레이저런이 조금은 빠르게 앞선으로 나올 가망이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마필이 아마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 중에서 이 5번마 로드 투 어스퍼는 최근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입니다. 계속해서 앞선 전개를 하면서 좀 끈기가 없었는데 최근엔 그 끈기가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되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어쨌든 단독 선행까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강력한 좀 충마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별히 이 로드 투 어스퍼는 시시원 기수가 초반 스타트에서 웬만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당연하게 선행을 갈 가망이 높고요. 선행을 가면 버틸 가망이 높은 마필입니다. 이 로드 투 어스퍼가 선행을 가는데 외곽에 있는 이 10번마 레이저런이 조금은 빠르게 좀 앞선으로 붙일 것으로는 보이는데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초반에 힘안배를 하지 못한다면 저는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뒷심이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마필이고요. 자, 6번마 하늘감동은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은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다 되는 전개 이점이 있는 마필처럼 보여지는데 아직은 신마입니다. 이제 두 번뿐이 안 나온 마필인데 점점 나아지는 걸음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주에서는 좀 선의권 자리 잡고만 갈 수 있다면 막판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 전개로서는 6번마 하늘감동의 전개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문제는 이 7번마 브리도 킹스타입니다. 자, 이 마필은 상당히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마필이죠. 언캡처드의 잠하고 1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지금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고 속만 썩이고 있는 마필이죠. 마주 입장에서는 1억이나 드리고 마필을 샀는데 지금 7번을 나와서 아직도 국산마 6분에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부진마라고 봐야 되는데 글쎄요, 이 마필은 앞선을 가면 뒷심이 좀 딸려버리고 힘안배를 하고 가면 뒷심은 좀 나오는데 이제 앞선의 마필을 잡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뚜렷한 특징은 없습니다. 특징이 없는데 500kg대에 좀 당당한 체구를 가진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필을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이 마필을 왜 못 뛸까? 이런 생각을 많이 드는데, 자, 어쨌든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감량 기술을 기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kg의 감량 이점이라는 게 어떤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경주 김성현 기수가 이 브리도 킹스타 조금은 앞선에서 빠르게 좀 붙일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로드 투 어스퍼를 제외하고는요, 솔직히 발빠른 마필이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도 킹스타가 선의권에 자리만 잡고 갈 수 있다면 이 낮아진 부담 중량으로 막판 탄력은 좀 보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는 10번마 레이저런의 전개가 저는 좀 어려워 보이고 나머지 인기마들은 어느 정도 좀 믿어야 되는 마필, 그리고 그 이외의 마필들이 너무 이렇다 할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능력 차이가 조금은 나 보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다만 제가 이번 경기에 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2번마 더블라인입니다.
자,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게이트가 좋아졌죠. 이마필이 데뷔전에서 10번 게이트, 그리고 직전에는 11번 게이트, 계속 외곽에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스타트가 그러니까 다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정도 스타트 능력이면 이번 경주에선 앞선 붙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게이트가 좀 유리해졌다. 그러면 조상범 기수가 마음 먹고 초반 전개를 좀 빠르게 가져가겠다라는 생각 갖고 이마필을 밀고 나가면 글쎄요, 선입권 자리 잡고 가면서 경주의 흐름에 따라 앞선의 마필들을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개 자체가 최적의 전개가 될 가망이 높죠. 예,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준 모습대로 전개가 됐을 때 2번마 더블 라인이 조금은 빠르게 치고 나와서 안쪽에서 자리를 잡고 가게 되면 6번마 이 하늘 감독이나 7번마 브리더 킹스타가 안으로 못 들어오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거리 자체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마필로 2번마 더블 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로드 투어 스퍼, 7번마 브리도 킹스타, 6번마 하늘 감동,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더블 라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L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딱 경주가 시작이 되면 2번마 코탑, 그리고 6번마 해운용마, 7번마 천지레이디, 이 세 마필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동진 썬더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렇게 네 마필이 좀 인기권의 마필이 될 거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 2번마 코타카, 3번마 동진 썬더, 이 두 마필이 압도적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나머지 마필들이 보여준 모습이 없는데 이 코탑은 언제나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마필이죠.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인기를 좀 누렸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의 7번 게이트 좀 불리하긴 했지만 마이야 기수가 빠르게 앞선에 나오면서 막판까지 끈끈하게 버텼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탑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고요. 3번마 동진 썬더는 직전 경주에 막판 탄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조금은 그 기복을 좀 계속 보였던 마필이에요. 저는 가능성을 항상 봤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드디어 이제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고, 이 두 마필은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구는 좀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이다. 근데 생각보다 실전에서 성적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이 나왔기 때문에 압도적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기는 한데 의외성이 좀 보이는 경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6번마 해원 용마가 있는데 이 마필은 완전 선행마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선행마예요. 그 이상의 특징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 마필이 단독 선행을 가게 되면 좀 유리하게 전개할 수는 있지만 경합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근성은 좀 약한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앞선을 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앞선 전개의 마필들의 전개가 조금 흐트러질 수 있는 거죠. 2번마 코탑과 6번마 해원 용마가 초반에 상당히 치열하게 좀 앞선 전개를 할 텐데 그 어부지를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저는 7번마 천지레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두 경주에서 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앞선에 붙이기는 했지만 막판 걸음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마필인데, 이 12월 8일 경주를 보시면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판 걸음이 나왔던 마필입니다. 저는 유승환 기수가 이 천지레이디를 가지고 물론 이번 경주에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전개가 될 때
경합 상황으로 빠지지 말고 그냥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6번을 보내놓고 바로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 이런 전개를 한다면 둘 중에 한 마필 또는 두 마필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물론 2번마 코탑이 버틸 확률은 더 높기는 하지만 어쨌든 7번마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끈끈하게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요. 전개로 봐서는 역시 3번마 동진 썬더가 가장 유리하죠. 선위권 언저리에서 앞선의 마필들 다 보내놓고 마지막 한 발을 쓴다는 생각으로 따라가게 되면 3번마 동진 썬더가 전개로서는 가장 좋다. 이런 겁니다. 자, 국산마 육군 경주에서 압도적 인기마 두 마필이 출전을 해서 단방 경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국산마 육군에서 단방을 노린다? 그것도 압도적 인기마 그 정도의 배당의 메리트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리 봐도 2번, 3번뿐이 안 보이더라. 근데 배당이 뭐 2배, 3배 나왔다. 저는 손 안 대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차라리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낫죠. 근데 이 두 마필을 자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마필이 보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저는 이번 경주에서 6번마 해운용만 좀 약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뒤로 돌리는 마필이고요. 7번마 천지레이디의 전개가 저는 좀 좋아질 수 있다. 유승환 기수가 선입권으로 타게 되면 이라는 전제가 붙지만 만약에 근데 그렇게 됐을 때도 이 7번마 천지레이디도 인기권의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이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거고요. 제가 이번 경주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외곽에 있는 이 10번마 비상벨입니다. 어쨌든 뭐 보여준 걸음에서의 기본 기록, 경마가 기록 경주는 아니지만 기록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조교 모습을 보면 조교 씨의 이 몸놀림이 되게 가벼워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조교로 봤을 때는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 저는 10번마 비상벨입니다. 자, 그러면 외곽에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한 점은 있기는 하지만 초반에 경합 상황에 휘말리지 말고 7번 천지레이디와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전개. 그래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린다. 이런 전개를 만약에 타게 된다면 저는 선행 경합에만 휘말리지 않으면 비상벨도 안쪽 게이트에서 쭉 꾸준하게 버틸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앞선의 마필들이 좀 선전을 할 수도 있지만 3번마 동진 썬더가 어느 시점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행마들의 운명이 결정날 것으로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동진 썬더, 7번마 천지레이디, 2번마 코탑,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비상벨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이왕이면 10번마 비상벨이 선전해 주기를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이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합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보다는 선위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성만 놓고 보면 그런데 물론 주로 자체가 뭐 앞선에 뛰는 마필들이 그대로 꽂히는 주로가 돼버리면 뭐 제 예상은 여지없이 틀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이 전개를 하는 선행 마필들이 좀 인기권의 마필들이 있는데 좀 불안 요소를 좀 안고 있다. 그런 점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일단 이 6번마 자이언트 보스가 지금 승군전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김영훈 기술과 기승하면서 2km의 감량 이점 그리고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뛰었는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좋아졌다. 그래서 앞선을 가면 버틸 것이다 때문에 저는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입니다. 마필이 최근에 좀 상승세도 좋고요.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지난번처럼 그런 편한 전개가 될 것이냐죠. 지난번 경주가 보시면 해원용마가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간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편안하게 선행을 간 거고, 외곽에 있던 11번마 자이언트 보스가 바로 붙였던 경주죠. 그러니까 특별히 발빠른 마필이 없었던 그런 편성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9번마 초원돌풍. 솔직히 초원돌풍은 향후 기대치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더 띄워줄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기복을 보이고 있고 직전 경주 우승했기 때문에 좀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 결정적으로는 문세영 기수에서 푸르칸 기수로 변경이 됐다라는 거죠. 과연 문세영 기수만큼 이 푸르칸 기수가 초원 돌풍을 가지고 전개를 할 수 있느냐인데, 이 초원 돌풍은 앞선에도 가는 마필이지만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푸르칸 기수가 초원 돌풍을 기승했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한 선행 경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전개가 되면 힘한 배가 안 되는 거고요. 이 두 마필을 어렵게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1번 게이트에 있는 매직 사운드도 순발력 좋은 마필에 게이트 점을 안고 있고, 2번마 댄싱 강자도 최근에는 이렇다 할 모습 보이지 않고 있지만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마필입니다. 여기에 4번마 원평 광야, 되든 안 되든 앞선을 나갈 마필이고요. 7번마 그린필스타 김태희 기수, 이 그린필스타가 입상하려면 뭐 있습니까? 앞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선이 막 치열하게 싸우는 난타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행마를 다 보내놓고 바로 뒤에서 따라갈 수 있는 마필, 그리고 막판 뒷심까지도 갖고 있는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이 11번마 학산 다크호스입니다. 물론 앞선에서 치열하게 경합을 해야지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초반이 조금 불리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마필이지만, 코지기수가 차분하게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저는 이번 경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선이 무너질 가망이 높은 경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클립스 시리즈죠. 10번마 이클립스 엣지와 3번마 이클립스 럭키. 이클립스 럭키는 지금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입니다. 자, 이클립스 엣지는 최근에 조금 안정적인 전력을 좀 보이고 있는데, 문세영 기수에서 또 이동화 기수로 바뀐 기수 변경이 된 마필입니다. 자, 이 이클립스 엣지라는 마필도 최근에 상승세는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전개 자체는 조금 애매한데 최근에 앞선에 붙이면서 성적이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은 있죠. 하지만 앞선에만 붙일 수 있으면 막판 근성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 이클립스 럭키는 직전 7번 게이트에서 이혁 기수가 기승하고 바로 앞선에 붙인 후에 막판까지 근성 있게 버틴 마필입니다. 자, 이 3번마 이클립스 럭키나 10번마 이클립스 엣지는 뭐 조교사도 같고 마주도 같습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이 두 마필이 이번 편성에서는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앞선을 갈 수 있다. 막판까지 근성을 보일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선정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이 8번마 유수부쟁선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에 글쎄 당일 현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전 인기도에서는 좀 뒤로 밀려있는 편인데, 이 마필이 지금 승군한 이후에 이렇다 할 경주력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꼭 입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필이 입상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니까요. 그런데 내용이 어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유수부쟁선이 최근의 모습은 전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는데, 저는 이 마필은 오히려 임다빈 기수가 좀 적임 기수가 아닐까. 그리고 상당히 이름 그대로 물 흐르듯이 탈 수 있는 마필이 유수부쟁선이고요. 조교 모습이나 이런 거를 보시면 이 마필이 왜 성적이 안 나올까 이런 느낌이 드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경주에 좀 인기권에서 밀려 있기 때문에 많은 견제가 있는 마필은 아니다. 그러면 임다빈 기수가 부담 없이 이 마필의 기승을 하면 저는 좋은 성적도 가능하다. 결국 제 예상의 전체적인 흐름은 앞선이 무너질 것이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학산 다코스, 10번마 이클립스 엣지, 8번마 유수부쟁선,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이클립스 럭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들이 뭐 뛰어난 마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머지 마필들이 너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물론 뭐 경마라는 게 별 볼 일 없는 마필들이 들어와서 이변이 발생하는 게 경마이긴 하지만 일단 보여진 모습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인기마 선전 구도로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맥 빠진 경주가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근데 이런 경주가 배팅을 하는 배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뭐가 까다롭냐 하면 인기마들이 그냥 들어올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 마필이 앞서는데 그렇다고 그 인기마들이 아주 능력 있는 말처럼 보이지는 않다 보니까 배당 있는 마필들 중에 뭐 하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배당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주는 거의 인기마에서 끝날 가망이 높습니다. 왜? 이게 1400m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거 그런 거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경마를 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경주 이제 그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 중에서 가장 정직한 게 1400m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대로 들어오는 게 1400m, 그리고 기수의 기승술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1400m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그런 경주 거리가 1400m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700m 난게이트 선행마가 조금은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뭐 그런 게 될 것이고, 단거리 경주는 아무래도 선행마가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1400은 마필의 능력에 의해서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될 마필이 2번마 금화포모스트, 6번마 예스마담, 9번마 간다고, 11번마 럭키서니, 뭐 이 정도입니다. 결국 이거죠. 전개가 딱 됐을 때 2번마 금화포모스트와 6번마 예스마담이 앞에 나가고 11번마 럭키서니가 빠르게 선입권 붙이고 마지막에 9번마 간다고가 타이밍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 정도 선에서 저는 끝난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1400이 변수라고 했던 이유가 이 9번마 간다고와 6번마 예스마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교 상태로 보면 6번마 예스마담의 조교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을 가야 됩니다. 선행을 갔을 때 좀 더 힘을 내는 마필입니다. 근데 12월 14일 경주에서 앞선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걸음이 밀리고 말았죠. 그래서 능력 부진이 나와서 조교 심사를 다시 받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전 주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근데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 이번 편성에서는 이 금화포모스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 금화포모스트는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능력마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는 6번만 예스마담이 선행을 갈 가망이 높거든요. 근데 왜 변수냐? 14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00이라면 당연히 예스마담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데 1400이면은 좀 오리무중이란 얘기죠. 왜? 9번마 간다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거꾸로 간다고는 초반이 안 되는 마필입니다. 아예 스타트가 거의 뭐 바닥권이라고 봐야죠. 납작 엎드리는 마필인데 막판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마에서 추임말을 놓고 배팅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뭐 선행만 노름으로 끝나는 그런 경마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이 9번마 간다고가 막판 막 치고 올라올 때 앞선이 그런 강하게 버틸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앞선에 갈 마필이 예스마담이니까. 그래서 결국 1400m 경주 거리기 때문에 이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11번마 럭키선이죠. 근데 문제는 외곽이라는 겁니다. 과연 장추열 기수가 외곽에서 얼마나 빠르게 선입권에 붙여줄 수 있느냐 이거고요. 솔직히 나머지 마필들도 해볼 만한 편성이기 때문에 나도 되지 않을까 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엔 객관적 전력이나 전개에 의해서도 특별하게 눈에 띄는 마필이 없습니다. 결국 이번 경주는 2번 막 금화포모스트를 중심으로 이 마필의 전개, 금화포모스트가 초반에 앞선을 빠르게 가버리면 예스마담이 어려운 전개가 돼버리는 거고요. 예스마담을 보내놓고 가버리게 되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조금 고전할 가망이 있는 경주고, 간다고는 불안불안함 요소를 분명히 안고는 있는데 마지막에 올라올 때 시원하게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쉽게 빼지도 못하고, 안정적인 건 11번 말 럭키서니의 전개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기는 한데 외곽이라는 단점, 이런 게 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인기마가 선전할 것 같은데 그 인기마를 좀 이렇게 조합을 압축하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금화포모스트, 11번마 럭키서니, 9번마 간다고,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예스마담. 누구나 뻔히 예상하는 네마필입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는 약편성입니다. 약편성인데 제가 믿는 마필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3번마 엘도라도 흥부. 지금 8번을 나와서 우승이 없는 마필이죠. 2착 2번, 3착 3회를 했는데 저는 이 성적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엘도라도 흥부가 뛰는 스타일, 전개 스타일이라든가 또는 이 마필의 체형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올까라고 생각이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좀 앞뒤가 다 되는 어쩌면 전개의 이점을 좀 안고는 있는데 강력한 임팩트가 없는 마필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성적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편성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마 엘도라도 흥부, 저는 이번 편성에서는 이 마필은 좀 믿고 가자 쪽입니다. 제가 이 엘도라도 흥부를 놓고 지난 경주 드림카드를 강력하게 추천을 했었던 그런 경주였는데 드림카드는 들어오고 엘도라도 흥부가 2착을 하면서 그때 마이티브만 되졌죠. 그러면서 제마권이 깨졌던 경주인데, 물론 뭐 높은 배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단방 경주니까 상당히 괜찮았던 경주였는데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주에서는 이 엘도라도 흥부가 저는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 막판에 한 발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초반에 선행을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재밌는 마필이 나오죠. 1번마 히포드롬. 자, 이 마필은 지금 12번을 나와서 한 번 우승한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진마입니다. 2월 8일 경주에서 우승을 하면서 11점 만에 1승을 거두고 승군을 한 마필. 그러니까 완전히 부진마란 얘기죠. 근데 이 경주가 너무 인상적이었죠. 5번 게이트에서 밀고 나와서 선행을 가고는 착차가 어마어마하게 났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히프드랍이란 말이 어떤 마필이야 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 승군전에 나왔죠. 승군전에 외곽 게이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다시 또 과거 부진의 늪에 빠졌을 때의 모습을 보이고 말았는데, 그럼 이번 경주는 어떨 것이냐죠. 자, 이번 경주 마이야 기수가 저는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강하게 밀고 나갈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행을 가면 이 마필이 버틸 수 있다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는 이 1번마 히포드롬과 3번마 엘도라도 흥부 1700m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단방도 생각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편성 자체가 히포드롬을 솔직히 강하게 믿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가면 모르겠는데 경합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런 위험 부담이 있을 때 이 히포드롬의 이 순발력을 좀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핑크 골드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지금 순발력 면에서는 이번 편성에서 가장 앞서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인기를 누릴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뒷심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마필은 선행을 가야지만 좀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마필, 앞선에 갔을 때 조금 더 힘을 내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앞선을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면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번 게이트가 아니고 핑크 골드가 좀 안쪽 게이트에만 있다면 당연히 선행 후보고 입상 후보마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 저는 이마필이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망이 좀 높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크 골드에 대한 믿음을 조금 뒤로 접고 싶은 생각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재밌게 보는 말은 이 8번마 애플 스타일입니다. 이용호 기수 지금 꾸준하게 기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수입니다. 이마필이 승군해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국산마 6군 시절에는 어느 정도 싸움을 했던 마필입니다. 뭐 두각을 나타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막판까지도 경합 상황에서 무너지기는 해도 싸움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선입권에 붙여도 막판 뒷심이 지금 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이 마필은 편성이 좀 강했습니다. 뛰었던 편성이 좀 강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어쨌든 편성이 약해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마필이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 조교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 2번마 3번 쓰나미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어쨌든 강금마입니다. 그러니까 외산마잖아요. 그리고 강금마가 지금 다시 한번 이 국산마 5군에 강급이 돼서 처음 출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산마들 그 혼합군 혼합 4군에서 뛰었던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2번마 3번 쓰나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성은 낮지만 이변의 열쇠는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엘도라도 흥부, 1번마 히포드롬, 8번마 애플스타일,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3번 쓰나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런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보기엔 이 1200m라는 경주 거리가 어쩌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마필이 2번마 오늘도 스마일이죠. 페더러리스트의 자마입니다. 세 번을 넣어서 세 번의 우승, 그러니까 3연승입니다. 승률 100%의 마필이고 직전 국산마 4군 승군전에서도 좀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좀 전개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한 가지 단점은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 이 정도가 단점이고 앞말이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주에도 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 1200m 단거리에서 선행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력한 입상 후보마인 거는 맞습니다. 물론 저도 이 마필을 상당히 좀 강하게는 보는데 글쎄요, 이게 우승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한 번쯤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이 선행을 감으로써 전개가 불리해지는 마필들이 이 3번마 컴플리트 스텝, 4번마 문학보이, 6번마 울트라삭스, 8번마 삼섬은 한양, 이런 마필들이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겁니다. 왜? 이 3번마 컴플리트 스텝은 순발력만큼은 오늘도 스마일에 밀리지 않는 마필입니다. 상당히 빠른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30주 만에 나왔다. 이 점이 불안 요소고 4번마 문학보이는 어쨌든 선행을 갔을 때 좀 더 힘을 내는 마필이고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그런 마필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최근에 좀 밋밋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직전은 스포츠 서울 배웠기 때문에 편성이 강했습니다. 그런 점은 있지만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어쨌든 1400m에서는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1200m, 그러면 임다빈 기수 입장에서는 부담 중량도 낮아졌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고 앞선을
빠르게 붙일 가망이 있거든요. 빠르게 붙이는 순간에 저는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뭐 울트라삭스는 선행을 갈 수는 있지만 이번은 너무 선행 강편성. 8번 삼삼 한양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마필은 마체가 작은 마필이기 때문에 경합 상황에선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느냐? 이번만 오늘도 스마일이 선행은 갈 겁니다. 그러면서 앞선의 마필들을 정리를 할 가망은 높은데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연승을 거두면서 뛰어왔던 모습처럼 편안하게 갈 수 있냐면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마필이 데뷔전의 모습을 보시면요, 두 번째로 뛰었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뒷심도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인데, 이게 만약에 경합 상황에서 싸움을 하는 가운데 뒷심을 발휘해서 이번 경주에 여유있게 우승을 하면 이마필은 능력만하고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선행 강편성, 지금 이번 경주가 선행 강편성이거든요. 선행 강편성에서 경합하는 가운데 끝걸음이 조금 무뎌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마필도 향후 행보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마필이 선행을 가서 앞선의 마필들을 다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디아나나 7번마 파이널고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나와 있는 이 편성에서 이 오늘도 스마일이라는 마필은 아직은 좀 더 검증을 해야 되는 마필이지만 5번마 디아나는 기본적인 능력이나 근성은 분명히 있는 마필. 저는 이 마필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내주고 있는 마필인데, 다만 마지막 한 발에서 결정력 부족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성적. 근데 10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4번의 준우승, 복승률 60%. 근데 여기에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한다? 이것도 좀 무리는 무리죠. 그러면 정말 강자가 되는 건데, 저는 디아나는 전개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전개고, 앞을 가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 그러면서 근성까지 발휘하는 그런 마필이니까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는 마필인데, 뭐 아주 강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을 보면 상당히 마필이 뛰려는 의지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디아나는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 이 7번마 파이널고가 최근에 꾸준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고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 마필을 약하게 봅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뛸 만큼 뛰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데뷔한 조교 모습이 영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파이널고의 대안으로 보고 있는 마필이 뭐냐, 11번마 벌기오 차돌입니다. 좀 밋밋하죠. 마필 자체가 뚜렷한 특징이 있는 마필은 아닌데, 저는 이 마필은 1200m 경주거리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는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거리 선입권에서 추입이 가능한 마필, 그 마필로 11번마 벌교차도를 보고 있는데, 다만 이번 경주가 전개가 상당히 빠르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조인공 기수가 이 벌교차도를 가지고, 이 벌교차도도 기본 순발력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을 가지고 만약에 너무 빠르게 앞선에 붙이겠다는 생각으로 초반 힘 한 배에 실패하면 어려운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인공 기수의 기승술 꾹 참고 가는 한 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그 작전을 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이 1번마 마이티 센입니다. 1200이기 때문에 한번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왜? 이 마이티 센이라는 마필이 기대치가 상당히 많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승군을 하고 경주거리가 늘어나면서 고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좀 부진의 늪에도 빠졌었고, 최근에는 다시 순발력이 조금 살아나고는 있는데 예전처럼의 막강 순발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엔 게이트가 좋아졌죠. 그리고 2번마 오늘도 스마일이 빠르게 빠져나올 때 바로 그 옆에 붙여가 버리면 나머지 마필들이 자리를 잡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외곽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마이티 센이 최적거리, 최적의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막판 버티기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물론 이거는 초반에 자리 잡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요.
1400이라면 저는 무조건 어렵다라고 봤는데 이건 12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성을 보고 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번 경주 입상 가능마는 제가 보는 입상 가능마는요. 2번마 오늘도 스마일, 5번마 디아나, 그리고 11번마 벌교차돌, 복병마로 1번마 마이티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기본적으로는 2번마 올드 스마일이 충만데 당일 현장에서 만약에 마필이 좋아 보이면 저는 5번마 디아나 쪽으로 좀 더 힘을 실을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본적으로는 좀 혼종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들 해볼 만한 편성을 지금 만났고 입상의 한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이런 혼종 편성 이럴 때는 빨리 압축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깊게 생각을 해서는 이 말 저 말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번 경주에 기본적으로 좀 인기를 누릴 마필이 5번마 오리온 알파와 6번마 플라잉 크루저 이 두 마필이 아마 뭐 최고의 배당, 그러니까 최저 배당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자, 일단 이 중에 이 5번마 오리온 알파는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행마면서 근성이 좋다. 근데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알아갖고 뭐 근성이 좋냐 뭐냐 이런 말들을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알 수가 없죠. 마필인데. 근데 뛰는 모습, 전개할 때 끝까지 막 싸우려고 하느냐 아니면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그냥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갖고 얘기를 하는데 뭐 좀 깊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마필이 근성이 있냐 없냐 그 성격을 어떻게 아느냐 뭐 이런 말씀을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그렇게 깊게 들어가면 저도 할 말은 없고요. 예. 다만 저는 이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행마입니다. 선행마이면서 근성이 뛰어난 마필입니다.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마필입니다. 앞선에 어떻게든 붙여서 가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이제 혼합군 경주니까 외산마들도 나와 있고 한데 편성이 혼전 구도긴 하지만 센 편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 5번마 오리온 알파가 선행을 가면 경주거리가 1200m이기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전개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6번만 플라잉 크루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연속 3착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는 있는데 자기 걸음은 내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좀 앞선에 붙여뛰기 시작하면서 막판 근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이 오리온 알파를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고요. 결국은 이 두 마필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변수로 보는 마필이 두 마필이 있습니다. 일단 뭐 인기마가 될 이 9번마 티아라 수아는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거든요. 근성 갖고 올라오는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은 강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번마 용비불패가 조금은 어떻게 뛸까? 뭐 물론 걸음은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걸음은 다 보여준 마필인데 좀 어느 정도 앞선에 붙여서 승부가 될 것 같으면 근성을 보이는 마필인데 초반이 문제입니다. 게이트는 유리해졌지만 초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1200m 단거리 흐름이 빠른 경주에서 따라가기가 저는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 그러면 제가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뭐냐, 일단 7번마 러브카우걸입니다. 뭐 12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승군한 이후에 최근에 좀 침체기를 걷고 있는 컨디션이 많이 다운된 그런 마필이긴 한데 노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선행입니다. 선행. 근데 이번 경기에 오리온 알파라는 강력한 선행마가 있거든요. 이 오리온 알파를 신경 쓰지 말고 가라는 선행입니다. 만약에 오리온 알파가 선행으로 쭉 빠지면 바로 뒤에 붙여서 자기만의 선행을 가라는 거죠.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8번마 아마존킹입니다. 이 마필은 지금 그 직전에 10번 게이트 외곽 주행을 했던 마필이죠. 사행을 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심사를 받고, 아니, 주행심사를 안 받았죠. 그냥 연습주행이죠. 연습주행을 하고 나온 마필인데, 자, 32전을 나온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이제는 하향세에 접어든 마필인데, 이건 한 번에 기습 선행이 있습니다. 이 아마존 킹이란 말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과거에는 순발력이 엄청나게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그 순발력은 조금 떨어진 그런 느낌은 있긴 하지만 다른 마필들의 견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을 느닷없이 푸르칸 기수가 선행으로 막 몰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존 킹은 지금 여기서 선행 후보마로 대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 뭐 오리온 알파의 이용호 기수나 러브카월의 정우주 기수도 이 아마존 킹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쓸 텐데 느닷없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마필이 선행을 못 가면 뭐 뒤에서 올라온다 이런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못 가면 어려운 마필, 다시 말하면 초반에 승부가 결정된 마필이 8번마 아마존 킹인데 저는 조교 모습을 보면서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보이는 마필이 8번마 아마존 킹이고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배당의 메리트는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번 경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혼종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마 오리온 알파, 6번마 플라잉 크루저를 강하게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마번을 좀 압축해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솔직히 이 말 저 말 다 보이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배터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마음에 있는 내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다면 좀 마번을 압축해서 한번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오리온 알파, 6번마 플라잉 크루저, 7번마 러브 카우걸,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아마존 킹,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1800m 레이스 동아일법의 대상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자, 뭐 최고의 안마를 가리는 뭐 그런 경주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번 경주에선 이 1번마 글라디우스, 2번마 타우루스킨, 3번마 라운 포레스트, 9번마 크라운 함성, 13번마 플라잉스타, 14번마 강서 자이언트, 이 마필들이 1등급의 마필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2등급, 3등급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어쨌든 뭐 1등급의 마필을 무시는 못하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솔직히 그 이름값으로 보면 이 14번마 강서 자이언트가 가장 좀 유력한 마필이긴 한데 최근 부진입니다. 너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마필이 좀 근성이 좀 없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강자의 느낌을 가졌었던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은 영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현명 기수가 과거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강서 자이언트가 아마 인기권에서도 조금 밀려있을 가망이 있고요. 저도 역시 이번 경주 강서 자이언트 이름값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13번마 플라잉 스타. 어쨌든 안말은 강자입니다. 안말 대상 경주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마필이고 16번을 나와서 4번의 우승, 4번의 준우승을 했는데 어쨌든 대상 경주에 많이 출전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지금 부담 중량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이 점이 조금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 마필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선행을 고집하고 막 이런 마필이 아닙니다. 밀고 나오면서 자리를 잡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게이트는 좀 불리하지만 대상 경주 경험 많은 유수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 잡고만 갈 수 있다면 좀 강력하게 우승권에 근접한 마필로 보고 있고요. 9번마 크라운 함성은 딱 한 가지죠. 1800m 장거리가 될 것이냐. 이 마필이 지금까지 뛰어온 거를 보면 선행 일변도로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마필이고 막판에 끈끈하게 좀 버텼던 마필이고 최근에 3연승 특히
지난번 경주 세계일보배 대상 경주에서 우승을 하면서 상당히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그때가 1200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800은 될 것이냐. 어쨌든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갈 가망이 높죠. 그 선행도 어떻게 보면 단독 선행이 될 가망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1800m에서 통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 프리덤 차일드의 자마면, 글쎄요, 저는 혈통으로 봤을 때는 중장거리도 저는 좀 가능하다, 이런 느낌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이제 선행을 가서, 지금까지 경주를 보면, 선행을 가서 버텼다라기보다는요, 여유를 부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경주, 그렇게 보는 맛빌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라운 함성이 1800m긴 하지만 충분히 버틸 수 있고, 시시원 기수가 대상 경주를 연속으로 우승을 했는데, 또 가져갈 수 있는 찬스를 좀 만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번마 라운 포레스트는 이제 5세가 된 암말이죠. 이 마필도 암말 대상 경주에서는 꾸준히 자기 걸음을 내는 마필인데, 저는 전체적으로 조금 밋밋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마 타우루스 퀸은 일반 경주라면 모르겠지만 대상 경주급 마필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번 마 글라디우스가 나옵니다.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필이죠.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안말이기는 한데 상당히 그 근성도 좀 있는 마필이고, 뛰는 모습을 보면 좀 단단하게 뛰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게이트의 이점도 안 왔다면 이 마필도 좀 앞선을 나갈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운 함성이 선행을 나가고 13번 플라잉스타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안쪽에서 자리를 안 내주고 갈 수 있는 마필이 1번 마 글라디우스고요.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배팅하는 마필입니다. 물론 2등급, 1등급에 올라와서는 편성을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당분간 글라디우스는 좀 강하게 볼 생각인데, 생각보다 이 마필이 강편성에서 조금 약세를 보이는 그런 점이 조금은 아쉽고, 대상 경주에서 좀 실패를 했었던 마필이죠. 근데 저는 어쨌든 글라디우스에 대한 응원은 거두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보고 있고, 제가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당일 현장에서 인기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7번마 뱅뱅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막강 탄력을 갖고 있고 근성도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멀로 기수가 연속 2번을 이제 기승을 해서 혼합 상군에서 우승을 시키고 2등급으로 올라와서 완전히 바닥권으로 가버렸던 마필입니다. 인기 마필인데 출전을 펼쳤는데, 역시 2등급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벽이 높은 거죠. 근데 저는 이 뱅뱅뱅은 이번 경주가 좀 앞선에서 전개하는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조용하게 차분하게 마지막 한 발을 갖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저는 7번마 뱅뱅뱅이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변이 일어난다면 이 마필선에서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여기에 이 4번마 금화 휴즈히트도 가능성을 좀 갖고는 있는데, 글쎄요, 좀 대상 경주에서 어떤 승부를 겨루기에는 뭔가 한 발이 모자라는 듯한 그런 느낌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뭐 대상 경주 잘 아시다시피 저는 마번 순서대로 네 마필 추천합니다. 1번마 글라디우스, 7번마 뱅뱅뱅, 9번마 크라운 함성, 13번마 플라잉스타. 뭐 요즘 대상 경주가 너무 이변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솔직히 예상을 하는 것도 좀 겁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으로 정석대로 예상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대상 경주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경주들은 뭐 조금 맥이 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파장 분위기 뭐 이렇죠. 근데 뭐 경마라는 게
뭐 대상 경주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다 보니까 한 경주 한 경주가 다 똑같은데 일단 기분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전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서울 구경주는요, 전체적으로 약편성들입니다. 엄청나게 약편성인데 제가 믿는 말이 하나 나오죠. 1번마 드림카드. 저는 이마필은 이번 경주에서는 뭐 거의 입상의 한 자리는 분명히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 최근에 상승세도 상당히 좋습니다.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직전 경주 근성을 발휘하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이번 경주의 흐름도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1번마 드림카드는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후차권이 상당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 1번마 드림카드를 강력하게 믿는 가운데 후차권 드림카드와 짝을 이룰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떠오르는 마필이 2번마 희망의 창가입니다. 직전 경주에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선전을 했었던 마필이고, 이 마필도 출발하는데, 그러니까 스타트에 좀 단점을 갖고 있지만 막판 꾸역꾸역 근성으로 올라오는 마필인데 마이야 기수까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직전에 인기 10위였습니다. 근데 3착을 했습니다. 즉 성적을 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마필이 좀 달라진 모습 뭐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이건 인기마들이 몰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창가의 자력이라기보다는 인기마들이 스스로 무너진 경주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마필이 또 입상에 연속 입상을 할 수도 있겠죠. 작성권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마필은 솔직히 강하게 보고 싶진 않고요. 또 인기마가 될 게 이 4번마 블랙 스펙터인데 이마필은 근성은 상당히 좋은데 마차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좀 딸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을 강하게 볼 수는 없고, 자 5번마 제타 마스터는 제가 가끔 추천을 좀 했었던 마필인데 분명히 나올 걸음은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 너무 부진합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쉽고요. 10번마 바주카보이도 앞뒤가 다 되는 전개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역시 마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경합 상황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마필이고, 8번마 천장사 이 마필도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이번 경주 편성상 1번마 드림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은 솔직히 다 그만합니다. 이 천장사라는 마필은 막판 탄력 꾹 참고 가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그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을 많이 좀 남겼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저는 뭔가 좀 밋밋하고 지금 기세가 한번 꺾였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럼 이 말 저 말 다 안 보면 도대체 어떤 마필을 보느냐. 자, 일단은 3번마 런던 빅토리,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4세 마필이고 6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전적이 짧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지 않느냐고. 역시 초반이 좀 어려운 마필인데 막판 탄력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주의 흐름이 느리다면 경주의 흐름이 빨라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들이 선전할 가망이 높다고요. 자, 6번마 러브 오마이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직전 경주 인기 3위에서 졸전을 펼쳤지만 어쨌든 막판 탄력은 있는 마필이고요. 계속 1700에 나왔었는데 1700이 어떻게 보면 추임마들한테는 불리한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1800이라면 오히려 더 힘을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7번마 볼린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잘 추천을 안 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는 김성현 기수가 기승하면서 감량이점을 안았고 어떻게 보면 단독 선행이 가능합니다. 이 7번마 불린과 아마 10번마 바주카보이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 경합을 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게이트 면에서 유리하고 부담 중량도 좋아졌고, 그럼 이 불린이 선행을 가서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전개로 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드림카드, 3번마 런던 빅토리, 6번마 러브 마인,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블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저런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편성표를 딱 받아들었을 때 나름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다라고 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7번마 사하라칸이 출주 취소가 됐죠. 3연승에 도전을 하는 마필, 승군전의 마필인데 강력한 1위 후보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딱 빠져버리는 순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대부분 이 사하라칸이라는 마필이 강자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전개에 초점을 맞춰서 작전들을 다 구사하고 있었을 텐데 이 마필이 딱 빠지니까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 마필이 딱 빠지면서 전개 자체도 막 흐트러집니다. 이 사하라칸이 빠지면서 전개가 좋아진 마필이 6번마 이스트 강적이나 1번마 테칸이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2번마 마이티 에버나 장출 기수가 기승한 4번마 창창삭스, 뭐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바뀌었고, 외곽에 있는 11번마 스피닝 칸트도 호시탄탄 기회는 노릴 그런 마필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다 저배당이 될 가망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인기마 경주가 될 가망이 높은 그런 편성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적중은 어려운데 맞춰도 돈이 안 되는, 환수가 안 되는 그런 배당들이 형성될 가망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저배당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고 이 마필에 대한 내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편성이 돼버리는 그런 경주, 이런 거는 웬만하면 베팅을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하라칸이 출전을 했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죠. 그런데 이건 편성 자체가 막 흐트러진 경주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어느 마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경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배팅을 하는 배터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경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당일 현장에서 이 배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이 경주는 배팅하지 말고 그냥 관전을 해야 되고요. 이 6번마 이스트 강적이나 2번마 마이티 에버, 이게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마필들이 이 정도 편성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할까만 지켜보는, 저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배팅을 권하지 않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저는 솔직히 좀 다분히 좀 주관적으로 예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직히 마필의 능력 차이가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은 좀 혼종구도의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상 가능마도 상당히 좀 많은 그런 편성입니다. 편성 자체는요. 그런데 어쨌든 뭐 배당판이 딱 열리면 인기만은 정해지겠죠. 인기만은 정해질 텐데, 저는 제가 여기 이 편성에서 제가 좀 평소에 눈여겨보던 마필이 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마필들이 어차피 혼종구도의 편성에서는 어느 마필이 들어올지는 모르는데, 제가 보는 마필이 좀 배당마도 있고 인기마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평소에 예상을 할 때 좀 추천을 많이 했었던 그런 마필들 위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2번마 월드피플, 일단 게이트의 이점입니다. 이 마필은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면 놓치지 않는 마필이죠. 근데 승군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강해졌고 장점은 부담 중량이 많이 내려갔다라는 게 장점인데 상대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스타트만 제대로 되면 근성은 발휘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4번마 마이티 조이가 현장에서 좀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저는 이 편성에는 조금 약하게 보는 게 직전 경주에 이제 이착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의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를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승군전입니다. 좋아진 거는 월드피플과 마찬가지로 부담 중량이 낮아졌다라는 게 상당히 좀 장점으로는 작용하겠죠. 무려 5kg가 빠진 거니까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마이티 조이가 이번 경주에서 저는 포지션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앞선에 갈 수도 없고 선입권 자리 잡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잘못하면 뒤로 확 밀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개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5번마 샤인 온미, 어떻게 보면 조금 이번 경주 편성에선 약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월드피플이랑 마찬가지로 앞선에서 끈끈하게 싸움을 하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처럼 10번 게이트에서 출발이 안 돼 버리면 완전히 안 되는 마필이죠. 근데 조상범 기수가 스타트만 잘 끊어낸다면 12월 15일 경주에서 보시면 마이티함이 두 손 오픈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근성을 가지고 따라붙으면서요. 그 다음번 경주에서는 어쨌든 디아나를 이긴 마필입니다. 직전 이제 국산마 상군 승군전에서 연승을 달리는 바로 다나온, 그리고 오늘 나오는 내길의 위너와 같이 뛰었고, 월드 세넌스 이런 마필과 같이 뛰고 달빛 조각사가 강하게 선행을 이끌었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스타트가 잘 안 되면서, 물론 이 마필이 스타트가 안 된 거는 아니고 경주의 흐름이 되게 빨랐던 경주죠. 거기에서 뒤에서 놀다 보니까 막판에 힘을 쓰기는 어려웠는데,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앞선을 좀 최선을 다해서 앞선을 붙일 겁니다. 그러면 근성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7번만 내길의 위너는 초반이 문제죠. 초반이 문제인데, 전개로 봤을 때 이번 경주에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마필들, 설명드렸던 마필들이 다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게이트에 이점 있는 1번마 원편 킬라도 조금은 앞선에 붙일 가망이 높고, 외곽에 있는 8번마 기분 좋은 말도 순발력은 막강한 마필들입니다. 그리고 최외곽에 있는 11번마 댄싱 위주도 어느 정도의 순발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들. 그러니까 앞선이 엄청나게 치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치열함 속에서 저는 2번마 월드피플과 5번마 샤인 온미가 앞선을 정리한다라고 보는 건데, 이런 전개가 나왔을 경우, 경합 상황에 전개가 나왔을 경우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7번마 내길의 위너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상승세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휴양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 9번마 봉화스테이. 제가 이때의 경주 4월 28일 날 경주에서 이 봉화스테이라는 마필은 상당히 좀 더 뛰어질 거다. 그래서 분명히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 요 바로 전 경주에서 강자랑 붙어서 이착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봉화스테이가 과연 지금 휴양 이후에 최근에 두 경주에선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지만 자기 모습을 찾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 봉화스테이가 자기 모습만 찾고 예전의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면 솔직히 이 정도 편성에서는 당연히 입상이 가능한 마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조교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마차가 상당히 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 그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지 걸음은 분명히 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평소에 눈여겨봤던 마필, 그 마필 위주로 좀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내길의 위너, 5번마 샤인 온미, 2번마 월드피플,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봉화스테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9번마 봉화스테이가 자기 걸음을 좀 한번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